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 보자. 화학원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몰 개념을 살펴봤었죠. 연필하고 한타스 그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연습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몰과 아보가드로스 해가지고 뭐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요. 그냥 연필, 볼펜, 그리고 뭐 사인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몰을 지금 기준으로 했어요. 분자 1몰들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1몰에는 총 몇 개? 연필로 보면 12개씩 들어있는 거고 이 안에는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가 6.02, 10에 23승계만큼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1몰을 실제 개수, 실제 질량, 실제 부피로 환산하고 변환하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완전 장난이야, 장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한 타스 안에는 연필이 수소가 이만큼 들어있고 12개 있고 암모니아가 한 타스, 암모니아 한 타스에는 이만큼 들어있고 똑같이 12자루.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한 타스에는 12자루 들어있다. 똑같이 개수는 똑같죠. 들어있는 개수는. 그 다음에 원자 수는 달라. 이건 여러분 조금 이게 졸렬한 건데 뭐냐면 지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볼펜이 있는데 자, 연필이 있어요, 연필. 연필이 이렇게 해서 12자루가 있어요. 이렇게 12자루가 있고 여기는 볼펜이야. 볼펜 12자루가 있는데 연필은 본체 하나밖에 없어. 본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2개인데 얘는 구성 성분이 앞뚜껑하고 본체, 앞뚜껑 본체, 앞뚜껑 본체, 앞뚜껑 본체야. 그럼 총 뚜껑하고 본체까지 들어있는 양이 얼마냐 그러면 12개 들어있는데 뚜껑도 12개 들어있고 본체도 12개 들어있죠. 그래서 20개예요.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12개 들어있어. 이게 12개야. 12개 들어있는데 2개씩 있지. 뚜껑하고 본체하고 있어. 그래서 2개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거야. 여기는 본체 하나에 뚜껑이 뭐야? 4개 달려있지. 3개 달려있지. 그래서 총 4개. 여기는 총 3개짜니까. 그러니까 이거 원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뚜껑이 만약에 3개가, 뚜껑이 2개 본체에 달려있으면 본체 12개, 뚜껑 하나가 12개, 뒷뚜껑도 12개에서 36개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12개씩 들어있는데 총 원자는 3개다. 구성성분.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로 물어보면 그냥 볼펜, 연필, 뭐 샤프 뭐 이거 얘기하는 건데 원자로 물어보면 걔네들의 구성 요소들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다. 됐죠? 그리고 질량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걔네들이 실제로 개수는 똑같이 12개씩 들어있지만 볼펜 질량하고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연필 질량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잰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건 어떻게 잰다? 원자량에다가 이거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에다가 그램만 붙이면 되는 거고 부피는 규격화 다 1.5L다 1몰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한다스라면 연필이든 색연필이든 사인펜이든 관계없이 12개 들어있다. 됐죠? 이 얘기예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연필 12개를 모으면 12g, 사인펜 12개를 모으면 24g이라고 한번 하자 이거야. 즉 한 타스의 질량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연습해 볼까요? 수소 한 타스 얼마? 1g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 한 타스 얼마? 12g이에요. 질소 한 타스 얼마? 14g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거예요. 아까 원자량을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한 타스가 12g이라고 했을 때 연필 한 자루의 질량 이런 거 물어본다고. 12개 있는 게 지금 12g이니까 하나는 얼마야? 1이겠지. 1g이에요, 1g. 응? 안 보이나요? 여기 1g. 사인펜 한 자루의 질량은 얼마겠어? 12개 들어있는데 24g이라고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하나는 얼마? 2g이겠지. 됐죠? 케이스 제작 공장에서 한 타스용 케이스만을 제작한 거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하면 케이스 부피는 같다. 모든 1.5L 페트병은 규격이에요. 거기엔 1.5L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거기다 집어넣든 사인펜을 집어넣든 수소를 넣든 암모니아를 넣든 이산탄소를 넣든 기체면은 뭐든지 어떻게 된다? 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든지 간에 딱 12개씩 들어간다. 아시겠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적용들을 해볼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개수냐, 실제 질량이냐, 실제 부피를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걸 매개하는 게 몇 몰을 사왔느냐. 실제 마트에서
1.5리터짜리 페트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트병을 열어가지고 사이다를 퍼와서 뭐 이렇게 뭐 주걱으로 퍼와서 사오는 게 아니고 페트병을 3개 사오고 뭐 4분의 3개 사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실제 사이다가 몇 개 들어있느냐, 연필이 몇 개 들어있느냐, 그때 몇 개 들어있는 게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런 질문이야. 이딴 질문들이라고. 이걸 헷갈려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잘 보세요. 아보가드로 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1몰에 들어있는 입자수라고 해서 여기서 또 헷갈리죠? 이거 그냥 타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아보가드로 수는 12자루예요. 12자루. 왜냐면 한 타스에 들어가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1몰, 이게 타스가 1몰이라고 했잖아요. 몰. 그럼 이게 뭐야? 6.0기 10의 23승계라고 그냥 이걸로 생각하라고 항상. 그럼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거 봐봐. 이건 이제 질량 계산하는 건데 봐봐요. 내가 지금 세 타스를 사왔어. 그럼 얘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실제 자 연필 한 자루예요. 한 개. 한 개로 하자. 연필 한 개의 질량, 요 질량으로 곱하기 한 타스에는 12자루가 들어있죠. 12개가 들어있죠. 그런데 내가 세 타스를 사왔대. 응? 그럼 전체 질량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연필 한 개의 질량인데 그 한 타스에 12개가 들어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세 타스 사왔어 하면 전체 질량, 내가 사온 질량이 되죠.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한 개의 질량이 12개 있는 요 한 타스의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분자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분자량 곱하기 몇 몰하면 실제 질량이 나온다고. 조금 이제 감이 잡히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분자식 이렇게 되는데 이걸 분자량으로 바꿔볼게요. 수소가 분자량이,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쵸? 걔가 한 타스 모여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그램만 붙이면 되는데 여기 수소가 2개 들어있잖아. 이거 한 타스는 얼마? 2g이 되는 거예요. 얘는 2에다가 16이가 18이죠. 얘가 한 타스 들어있으면 18이 된다니까. 18g. 자, 요거 12에다가 요 녀석 16에다 2개 있으니까 32. 요거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요게 44. 얘가 한 타스 들어있으면, 얘가 12개 들어있으면 44g이라고, 한 타스다. 그런데 요거를 내가 2몰 사왔다. 그럼 전체 질량은 얼마? 88g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이제 여기서 웃긴 게, 이거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 지금 요 수소 같은 경우 연필 한 개 질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개 계산해서 한 타스의 질량이 2g이야. 거기에 몇 몰 계산하면 실제 질량이 나오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물어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12개 들어있는 게 12g이라면 이거를 12로 나누면은 한 개, 연필 한 개 나오는 거 아니야? 12개 지금 저기 18g이라고 하면 12개로 나눠주면 뭐야? 한 개, 뭐 볼펜이면 볼펜 한 개. 지금 이게 사인펜이면 사인펜 한 통 지금 한 케이스 있잖아요. 1몰이 지금 44인데 그거를 이제 12개 들어있으니까 12개로 나눠주면 한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1몰일 때 1몰일 때 2g인데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이제부터 그렇지.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주면 6.9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 하나당 질량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 아보가드로 넘버 NA, 그 다음에 여기도 NA. 그래서 이거 봐봐요. 2를 갖다가 뭘로 나누냐면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로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립니까? 나눕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나누자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23승이 역으로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6으로 계산하면 1 약분하면 3분의 1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18을 갖다가 몇 개 들어있는 거? 총 이만큼 들어있잖아. 이걸로 나눈 거야. 6으로 나누는 거야. 6 곱하기 10의 23승. 그럼 3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23 나오죠. 44를 갖다가 6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약분 나면 3 나오고 2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승 이거거든. 요 장난질이야. 계속 장난질. 한 타스가 12g이다. 그런데 그럼 하나의 질량은 얼마냐? 한 타스는 12개 들어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6.02 10의 23승이라는 거. 나눠주면 하나당 1g이에요. 이거 묻는 거야. 이거 묻는 거. 자, 역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H2를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으면, 연필을 12자로 모으면 2g이 된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때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뭐야? 전체 2g에서 12개로 나눠주면 한 개의 질량이 나온다. 그 문제야, 그 문제.
H2O를 아보가드로 술만큼 모으면 이제 한 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타스가 되는 거예요. 1몰이 되는 겁니다. 18g입니다. 이게 분자량이다. 그럼 그거의 한 개, 분자 한 개 질량은 전체 한 타스의 질량에서 들어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한 개 질량이 되겠지. 분자 한 개 질량 곱하기,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분자 한 개 질량 곱하기 12자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실제 1몰의 분자량,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CO2 분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거는 다시 전체 한 통에 한 타스의 질량에서 12자료로 나눠주면 되는 거. 분자량 나누기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주게 되면 그때 CO2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나온다.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의 한 개의 질량은 원자와 분자의 그 량, 그렇죠? 한 타스의 진짜, 그러니까 12개가 들어있는 한 타스의 양에서 12개로 나눠주면 한 개의 질량이 나온다. 그 얘기. 자, 봐봐요. 연필 한 개의 질량 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다가 12개 모였더니 분자량 10g이 나왔다. 한 개 질량 얼마?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 나누기,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10 나누기 12 하면 되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용 한번 해보는 연습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뭐 아까 했던 내용들이 다예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이 내용들 보는데요. 우선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몰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몰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몇 개 사왔다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 세 타스를 사왔을 때 그 안에 몇 자루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 몇 자루 들어있는 거의 질량은 얼마냐, 그때 그럼 걔의 부피는 얼마냐, 계속 개수, 실제 개수와 질량, 실제 질량, 그 다음에 실제 부피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몰수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큼 사왔느냐. 자, 봐봐요. 지금 보면 이게 20도씩 1기압에서 기체 뭐 1몰의 부피가 24리터예요. 이건 주어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0도씨 1기압은 22.4리터고 그 다음 20도씨 1기압은 24리터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외워질 텐데 즉 1.5리터가 규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24리터야. 그런데 지금 현재 6리터 있네? 그럼 내가 몇 리터 사온 거야?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게 24리터가 규격인데 48리터 있어. 그러면 페트병 2개 사온 거죠. 근데 이거는 봐봐. 24인데 그 중에 6을 사왔으니까 4분의 1개 사온 거야. 4분의 1개. 즉 4분의 1몰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CO2 4분의 1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12자루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지금 CO2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3개 사온 거예요. 3개 들어있는 거예요. 12자루 중에서 4분의 1 사왔으니까 3개 들어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 자, 얘는 1몰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기는 6.02, 10에 23승계 있겠죠? 12개 들어있는 거예요. H2O 분자가. 자, 얘 볼게요. 얘는 몇 몰 사왔냐? 얘 분자량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 자, 얘 한 타스에, 그렇죠? 한 타스의 질량이 규격화된 질량이 얼마냐면 여기 하나가 12짜리인데 6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짜리가 12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6짜리가 6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거 72에다가 뭐 이렇게 복잡해. 72에다가 12에다가 66에 36에다가 요 96 그러면은 4에다가 8하고 180이네요. 180. 그 얘 한 타스는 180이에요. 질량이. 되겠죠? 그런데 45가 지금 내가 사온 게 45야. 그럼 한 타스가 180인데 그 중에 45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 또 4분의 1몰을 사온 거네요. 됐죠?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죠? 갑자기 나누니까. 만약에 이게 180인데 360g이라고 한번 해봐. 360g. 그러면 하나 규격화되어 있는 게 180인데 360 샀으면 2개 사왔네? 이런 건 바로바로 나오잖아. 그 얘기거든요. 됐죠? 자, 요거 한번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볼게요. 24리터 케이스라는 건 규격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필이 12개 들어있는 거를 한 타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타스랑 뭐를 계속 섞어서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뭐라고 타스를 그냥 녹여버리세요. 똑같은 거로 생각하라고. 그냥 뭐를 타스라고 얘기하면 12개. 뭐를 그냥 타스를 몰이라고 얘기하면 6.9개 10에 23승계구나. 근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런 개념이 잡힌다니까. 그래서 얘는 24리터에 12개가 들어있는데 그게 한 타스라고 얘기하죠. 6리터래 6리터. 그럼 4분의 1 아니야. 그럼 12개가 아니라 3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분의 1몰이기 때문에 3개 들어있다. 이 얘기고. 자, 사인펜 한 타스. 달을 한번 볼게요. 사인펜 한 타스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180g인데 내가 지금 45g을 사왔다니까?
그럼 이거에 비해서 4분의 1개 사왔기 때문에 개수는 몇 개? 12개에서 4분의 1개니까 3개 사온 거야. 3개. 개수로는. 연필 한 타스를 사온 게 아니고 연필 4분의 1 타스를 사왔다는 얘기는 12개를 다 사온 게 아니라 3개만 사왔다. 그 얘기예요. 뭐가 어렵냐고. 됐죠?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와다에 들어있는 전체 중요한 거. 원자수를 물어봤어요. 분자수는 어떻게 돼요? 분자수는 요거 4분의 1 타스, 요거 4분의 1 타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자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성 성분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필이 총 12자루가 있어. 이렇게 연필 12자루가 있어. 그럼 구성 성분도 연필은 단 하나의 어떤 몸체로 되어 있다 하면 12개예요. 그런데 볼펜도 12자루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앞뚜껑 뒷뚜껑이 있어. 그럼 얘네들 구성 성분을 얘기하면 전체 볼펜은 12개지만 이 12개를 다시 나눠보게 되면 본체도 12개, 앞뚜껑 12개, 뒷뚜껑도 12개 들어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들 구성 성분은 총 36개다. 그 얘기야, 원자는. 그럼 봐봐요. 얘는 CO2라는 애가 4분의 1몰 있죠. C도 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O2, 이게 본체, 앞뚜껑, 뒷뚜껑 2개야.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12개가 있다고. 앞뚜껑 12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본체가 12개 있고 앞뚜껑 하나, 뒷뚜껑 하나, 12개씩 있으니까 어떻게 돼? 36개 있는 거랑 똑같이 얘 4분의 1,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분의 1몰 있죠? 얘도 4분의 1몰 있고 얘도 4분의 1몰 있고 얘가 2개니까 얘도 4분의 1몰이니까 총 4분의 3몰이란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얘 봐봐요. 얘는 웃기지? 구성 성분 너무 많지? 얘 자체가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몰씩 6개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좀 계산을 좀 해볼게요. 4분의 1몰씩 6개 있고 요 녀석은 전체적으로 4분의 1몰에 본체에 12개 있고 그리고 요것도 4분의 1몰에 뒷뚜껑 6개 있다 얘기야. 그러면 4분의 1에다가 총 2개 더하면 12, 24죠. 그쵸? 그걸 요걸 나눠주니까 총 6몰이 있는 겁니다. 6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다의 C의 원자 수비를 물어봤어요. 자, 가 같은 경우는 C가 어떻게 돼? 4분의 1몰 있죠. 그러니까 몰이라는 것도 그냥 개라고 선생님은 항상 이게 몰개라고 하거든. 개수야, 개수. 단지 12개를 묶어서 그냥 한 개, 두 개 세는 것처럼 이 몰이라는 게 개수라고. 지금 여기 개수 물어봤단 말이야. 얘가 4분의 1개 했는데 그때 얘는 4분의 1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4분의 1몰이 있어요. 4분의 1몰. 근데 여기 있는 C는 이 전체가 4분의 1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또 6개가 있지. 여기 6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개 중에서도 6개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약분하면 1대 6이 나오잖아요. 됐죠? 자, 나와다의 H의 원자 수비. 이거 개수 물어보는 거야. 얘는 1몰 있죠. 그렇죠? 한 타스 있는데 H가 2개 있어요. 한 타스에 2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4분의 1 타수에 H가 몇 개 들어있냐면 얼마? 그렇지. 12개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2대 3이 되겠지. 2대 3. 이렇게. 말장난이야. 원자수 물어보고 분자수 물어보고 다 말장난. 자, 가와나의 1g에 들어있는 5의 원자수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아까 다른 거에 비해서 한 2번 정도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1g이라는 새로운 기준 안에 실제 얘네들이 얼마만큼 비율로 들어있느냐. 그리고 원자를 물어봤거든. 그것도 5라는 특수한 원자의 비를 물어봐서 분자면 그냥 거기에 몇 몰만 구하면 몇 개씩 들어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구성 원소까지도 우리가 나눠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한번 봐봐요. 실제 얘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CO2가 1몰계가 있으면 한 타스가 있을 때 그때 질량을 재면은 얼마가 돼야 돼? 요게 10이고 16에다 2 곱하면은 이 분자량이 어떻게 되니까 44죠. 44g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런데 이게 뭐야? 4분의 1몰이 있다는 거 우리가 구했잖아. 즉 우리가 얼마큼 원래 얘를 한 타스 사오면 44g이 돼야 되는데 4분의 1만 사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11g이지. 11g을 있는 거야. 그럼 1g 안에는 얼마만큼 비율로 들어있어? 11분의 1g, 그러니까 11분의 1만큼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자, 문제는 5의 원자수 비야. 여 안에는 C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5가 2개 들어있는 비율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5에 대한 비율은 자, 요 그램 수에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얘는 4분의 1몰씩에 몇 개? 2개 해당하는 게 들어있어. 오케이?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22분의 1이라는 게 나와요. 22분의 1,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나에 있는 1g에 있는 원자수 비를 한번 나 같은 경우는 1몰이 들어있잖아. 1몰. 그렇다면 얘는 H2O 1몰계를 사오게 되면 얼마냐면 요거 2에다가 요게 16이니까 18g이 된다고. 전체 지금 18g을 가지고 있는데 1g 안에 규격을 뒀단 말이야. 그럼 1g 안에는 18분의 1만큼 들어있겠죠. 됐죠? 맞아요? 거기에 1몰당 얘가 5는 수소는 2개가 들어있지만 5는 1개만 들어있지. 요 안에 수소가 산소가 1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1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22대 1과 18대 1이기 때문에 양보 엇갈려서 곱해주면 9대 11이 되죠. 요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연습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말고요.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밀도와 분자량에 대한 내용 얘기하는데 결국엔 기체 밀도는 분자량, 분자들의 질량과 비례한다. 이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피라는 거는 기체 같은 경우에 규격화되어 있었잖아요. 24리터, 뭐 22.4리터. 거기에 어떤 무거운 애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밀도는 커지겠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밀도는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는, 그렇죠? 그 부피분의 그 질량의 정도거든요. 그럼 이 질량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 연필 한 다스 질량에다가 그게 몇 타스 있느냐 계산한 게 분자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부피 부분은 규격화된 그 케이스의 부피가 몇 타스 있느냐, 몇 통 사왔느냐, 1.5리터 몇 통 사왔냐 이건데 몰수가 이게 지금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인데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그래서 케이스 부피분의 연필 한 타스의 질량이 분자량인데 이 부피가 규격화되어 있단 말이야. 24리터로. 그럼 어떻게 되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밀도는 크다. 그래서 밀도, 즉 알찬 정도는 같은 케이스 안에, 케이스가 같기 때문에 기체의 경우 어떤 질량이 아니까 어떤 묵직한 애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밀도가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그러니까 분자량만 초점을 두면 돼요. 밀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분자량 비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네들을 분자량이 얼마인지 전혀 원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을 직접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양을 통해서 얘네들이 실제로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XY4대 그 다음에 Y2G라는 애랑 그 다음에 XG2라는 애가 들어있는데 얘는요 3리터에 2g이 들어있대. 그럼 얘 지금 밀도를 보게 되면 3리터에 하는 부피에 2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얼마? 4라는 부피 안에 3이 들어있는 거고 이 녀석은 12라는 거에 22가 들어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쵸? 그거예요. 그거. 그럼 요거 통분을 해주면 다 12로 통분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11을 통분하면 4를 곱해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그냥 쓸게요. 8이 되겠고 이 녀석이 11로 통분을 해주면 3을 곱해야 되니까 이 녀석이 9가 되겠죠. 이것들 없애고 이것도 12로 바꿔줄게요. 8대 9대 22가 되죠. 그게 분자량 비예요. 되겠죠? 원자량 비인데 원자량은 얘네들의 구성 성분을 살펴봐야지. 잘 봐요. 지금 얘네들의 분자량이 8에 해당하고 얘네들의 분자량이 9에 해당하고 얘네들의 쉽게 말하면 분자량, 얘네들의 질량이 22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을 원자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XY4는 X라는 애 하나랑 그 다음에 Y라는 애가 4개 들어있죠. 4Y 한 것이 얼마? 8이 돼야 되고 이 연립방정식이야. 여기는 2Y라는 애랑 Z라는 애 하나가 있는데 걔가 9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라는 애 하나랑 Z가 2개 있죠. 2G라는 애가 있는데 그 녀석이 20이다 해가지고 얘네들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연립은 안 하겠습니다. 12대 1대 16이 나와요. 나오나 봐. 선생님 답을 써놨잖아요. 12대 1대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분자량비와 원자량비까지 구했어요. 자, 이제 3번. 앞서 봤던 3번하고 또 형태가 비슷하죠. 1g에 들어있는 XY4와 그 다음에 Y2G의 분자수비를 물어봤어요. 분자의 개수비.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서는 1g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1g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느냐. 자, XY 지금 XY 어디 있어? 요거 4라는 애는 여기서 보면 아까 X가 12에 해당하죠.
10이 하나 들어있고 Y1에 해당하는 애가 4개 있으니까 총 4가 들어있어서 얘 분자량은 16이에요. 자, Y2G는 Y라는 애가 1에 해당하는 애가 2개 있으니까 2에다가 G라는 애가 16이니까 16이 있으니까 얘는 18이 들어있다고.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Y2G는 18이 들어있어요. 그럼 1g당 들어있는 건 얼마가 되냐면 16분의 1이고요. 이 녀석은 18분의 1이 들어있는 거죠. 1g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원자수비라면 또 얘가 4개가 있고 또 여기 예를 들어 Y가 공통적인 거 Y가 4개가 있고 여기는 Y가 2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4개가 있을 거고 여기는 2개가 있을 거고 앞서 문제는 그런 거였지만 여기는 분자수비를 비교했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에 그냥 요 개수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엇갈려 곱하면 18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9대 8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는 몰과 질량, 부피의 관계인데 이거 뭐 계속 연습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몰수를 구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뒀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뭔 말인지 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다 그랬죠. 이제 이걸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몇 개냐, 몇 개 사왔느냐, 실제 질량이 얼마냐, 실제 부피가 얼마냐 이걸 구하려면 잘 보세요. 기준이 한 타스에 12개 들어있어요. 그게 아보가드로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타스 사왔냐 하면은 실제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12자루 곱하기 3타스 샀으면 36자루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실제 질량 구하는 것도 규격화되는 1몰의 질량, 즉 분자량이 주어져 있는데 그 분자량 자리를 몇 타스 사왔니? 요거 곱해주면 질량 나오고 1몰 부피가 1.5리터예요. 그쵸? 1.5리터인데 그 녀석을 세 통을 사왔단 말이야. 응? 사이다를 페트병으로 3개 사왔어. 그러면 1몰 부피에다가 3을 곱해주면 실제 부피는 4.5리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곱하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순서대로 몰수라는 걸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몇 몰을 샀느냐 이거지. 아까 36개를 사왔어. 그런데 한 타스 포장에는 12자루씩 포장이 된다. 그럼 36을 12로 나누면 뭐가 된다? 3타스 샀어. 이거 나오는 거거든.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아시겠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필 한 타스 규격이 12개죠. 그런데 2타스 샀대요. 그럼 현재 24개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몇 타스 샀니? 이걸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와? 현재 24개인데 원래 한 타스에는 12개씩 포장돼 있어. 그럼 얘를 얘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2몰 나온다. 이 얘기예요. 기준으로 나눠주면 몰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한 타스가 10g으로 규격화돼 있어요. 근데 반 타스를 샀어요. 0.5몰을 샀어요. 그럼 현재 5g이죠. 그렇죠? 현재 5g이에요. 근데 한 타스에는 10g씩 포장돼 있어요. 그럼 내가 몇 타스 산 겁니까? 5를 10으로 나눠주면 현재를 이 기준 10으로 나눠주면 0.5몰 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필 한 타스가 15리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죠? 3몰 샀어요. 3타스 샀어요. 그럼 얼마? 현재 45리터.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45리터예요. 근데 한 타스에는 15리터씩 포장되어 있다. 몇 몰 산 거니? 이거예요. 45를 15로 나누면 되죠? 현재 실제 부피를 기준 부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요란하게만 써서 그렇지 이거 초등학교 4학년들 할 수 있다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제 개수나 질량 부피는 어떻게 기준에다가 한 타스, 그러니까 1몰당 포장되어 있는 개수, 포장되어 있는 질량, 포장된 부피에다가 내가 얼마큼 샀냐 몰수를 곱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해두면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야. 됐죠? 그럼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걸 통해서 빈칸을 넣어보는 건데, 자, 분자량이라는 거는 한 타스에 들어있는 그 어떤 A라는 애의 질량이죠. 한 타스 규격의 질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몇 타스 산지 모르겠고 실제 질량을 모르겠어요. 부피는 주어져 있어요. 22.4리터. 이건 규격화되어 있죠. 이 22.4리터라는 건 1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기압의 0도씨 1기압의 기체 1몰 부피가 22.4리터일 때. 이해가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1몰이에요. 그러면 한 다스에 28짜리를 하나 샀어. 그럼 실제 질량은 28이지. 됐죠? 이거는 0.5타스를 샀대요. 그런데
한 규격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반타스 샀더니 22가 됐대. 그럼 온전히 하나를 사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해주면 44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그리고 부피는 한 타스가 얼마? 22.4인데 절반을 사왔잖아. 그럼 얼마? 이거의 절반인 11.2가 되는 거죠. 자, 32예요. 한 타스 규격되어 있는 게 분자량이라는 거는 1몰의 질량이 32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이래. 그럼 얼마 사온 거야? 4분의 1몰을 사온 거지. 됐습니까? 그럼 부피 1몰의 부피가 22.4인데 그거에 4분의 1만 사왔으니까 이제 현재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4로 나눠주면 5.6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0.1몰 샀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에서 10배가 작아야 되니까 22.4에서 0.1이니까 2.24가 부피가 되는 건 맞죠? 그럼 이게 분자량과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몰은 있지만 얘네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얘를 알아야 얘를 알고 얘를 알아야 얘를 알지. 지금 이게 뭐냐면 분자량과 질량을 아는데 이게 0.1이야. 그럼 이게 1이면 어떻게 돼? 얘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이면 10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느 하나가 정해져야지 정확한 값을 알지. 얘네들을 나눈 값은 0.1몰이라는 건 알지만 얘네들 값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연습 풀어볼게요. 이게 규격, 분자량은 1몰당 질량, 분자량이 있을 때 그때 0.1몰을 샀더니 질량 1.6이래요. 그럼 원래 제대로 된 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는 16g이 되겠지. 그거에 10분의 1을 사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실제 질량은 1.6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0.1을 사왔을 때 부피가 2.5라는 것은 온전히 1을 샀을 때 1몰을 샀을 때는 원래 부피가 얼마? 25리터라는 거지. 그러니까 1몰의 부피가 25라는 걸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규격당 1몰당 28인데 내가 2분의 5, 그쵸? 2분의 5가 아니고 2분의 3이지. 1.5니까 2분의 3몰을 산 거야. 그럼 질량은 얼마 되겠어? 질량은 요거 두 개, 요만큼인데 요만큼 샀으니까 두 개 곱해주면 얼마? 14에다가 요거 2로 나눠주면 14에다 3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42가 되네요. 그쵸? 42g이 되고 부피는 25의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2하고 하면 37.5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부피가 여기서는 나와 있는 부피가 50리터래. 규격화되어 있는 게 25리터짜리인데 50리터면은 이 두 통 샀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2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몰당 규격되어 있는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두 개 샀더니 64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32. 32짜리를 두 통 샀더니 실제 지금 64가 있어요. 그럼 64는 원래 한 통당 2.5의 부피를 갖고 25죠. 25의 부피를 갖고 있는데 두 통 가지고 있으니까 50리터예요. 이 얘기예요. 안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학교 시험 문제는 계속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시간을 더 할애해서 다른 선생님이 이제 물화생지 이 시험 정리 시리즈는 굉장히 짧게 가는데 지금 화학에서는 이거를 좀 충분히 연습을 하는 이유가 이거를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적용을 못해. 시험장에서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분자수에서 1g당 분자수가 얼만큼 들어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이거 마트에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웃기려고 이런 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g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하게 되면 하나는 1,000원, 하나는 10,000원인데 양이 달라.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더 싼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g당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몇 원 하게 되면 이게 싼 거는 한 번에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자, 분자량 1g당 분자수는 반비례한다는 건데 이것도 공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기준을 얘가 얼만큼 있고 얘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은 여기는 왜 남자야 이게 자, 봐도 또 웃기네. 1g 안에다가 1g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얘네들 비교하는 건데 분자량이 묵직한 애들을 생각해봐요. 묵직한 애들을 1g만큼 띄어낸다고 생각하면 몇 개 안 들어가요. 근데 1g 안에 다른 물질인데 다른 거는 먼지를 넣는다고 생각해봐. 먼지로 1g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야 되지. 이게 어느 정도 묵직한 애는 조금만 띄어서 넣으면 돼. 아니면 뭐 기껏해 한 두세 개 넣으면 된다던가 아니면 하나가 1g이 넘어가. 그럼 요 부분만 띄어서 넣으면 되잖아. 온전히 하나가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런 먼지를 1g 맞추려면 엄청나게 쑤셔 넣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큰 애들은 여기에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1g 맞추려면 엄청나게 쑤셔 넣어야 돼. 그래서 분자량이 큰 애일수록 1g에 들어가는 분자수는 작아지죠. 분자량이 작은 먼지일수록 1g 안에 쑤셔 넣으려면 엄청 많이 쑤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얘들을 반비례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해?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분자량, 분자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위에 보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먼지일수록 1g에 들어가 있는 먼지들의 개수는 많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거예요.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1g당 분자수인데 하나는 가는 4가 들어있고 4개 들어있고요. 나는 5개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먼지야? 많이 들어있는 얘가 먼지라니까. 분자량을 따지게 되면 그러면 적게 들어가 있는 가가 훨씬 묵직한 애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g당 분자수 비는 여기서 나온 대로 4대 5입니다. 그렇다면 분자량 비는 어떻게? 5대 4가 되지. 얘가 더 묵직한 애니까. 자, 1번 볼게요. 분자량 비는 가나가 5대 4이므로 이제 분자량 쌤이 이제 구했죠? 여기 보면 분자들이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네요. x하고 y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x 안에 y 2개, x 안에 y 3개니까 여기가 얘보다는 y가 하나 더 들어있죠. 그럼 얘가 더 묵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x, y3가 5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에 해당하는 게 x, y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찾는 겁니다. 찾았고요. 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길체 밀도비를 물어봤는데 아까 밀도 봤죠? 이제 같은 온도와 압력이기 때문에 부피는 규격화되어 있어요. 똑같은 양에서 누가 더 묵직하냐 하면 당연히 얘가 묵직하죠. 그렇죠? 얘가 덜 묵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량비가 이게 질량비에 해당하니까 그대로 5대 4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예. 이거 약간 또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앞에 가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계속 이것도 헷갈려, 저것도 헷갈려. 헷갈리는 걸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다시 바로 가서 여러분들 이해했던 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오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비를 물어봤어요. 원자수비. 그렇다면 봐봐요. 얘는 결과적으로 얘 질량에 해당하는 게 5에 해당하고 얘 질량에 해당하는 게 4에 해당하죠. 걔를 1g에 한번 쑤셔 넣어보자고. 1 안에다가 얘는 5라는 걸 쑤셔 넣었고요. 여기는 1 안에다가 4라는 걸 쑤셔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 안에 5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요 1g당 5라는 게 들어가 있는 애가 총 몇 개 있었어요. 여기는 요게 XY 쓰니까 어떻게? 4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당 5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총 원자수비니까 4개가 들어있었고 4개. 그 다음에 요 녀석 요거는 하나당 4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몇 개 쑤셔 들어갔냐면 3개가 쑤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자는 여기는 4개, 여기는 원자는 하나에다가 2개니까 3개란 말이에요. 요거 비율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5분의 4 대 4분의 3이니까 통분하면 20으로 통분하면 요거 4, 4 곱해주면 16, 요거 5, 3 곱해주면 15죠. 그래서 요 지금 1g 속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 개수의 비는 16대 5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거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몰비와 화학식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는데요.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를 보면 수소와 이제 탄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분자당 원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진 걸 통해서 가나 다라에 대한 이 화학식, 즉 분자식을 나타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가부터 볼게요. C의 질량과 그러니까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 하는 게 6이라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밑에 깔려 있는 게 1이라는 얘기죠. H가 1일 때 C가 6이라는 얘기예요. 자, H의 C가 6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건 뭐다? H가 1일 때 C가 6이라는 얘기죠. 이게 가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H가 1일 때 9죠. H가 1일 때 C는 9라는 얘기고 다는 H가 1일 때 C가 4라는 얘기고 라는 수소가 1일 때 똑같이 6이니까 탄소가 6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가부터 한번 얘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 한번 살펴보죠. 우선 C와 H의 질량비가 6대 1입니다. 맞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탄소 한 타스에는 그쵸?
얘 한타스의 그 규격에 있는 질량은 얼마냐면 10이에요. 12g. C의 원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되니까. 자, 수소 같은 경우 요거 한 규격 사이즈 한타스 1몰에는 얼마다? 1g이죠. 얘가 1g 들어있어요. 됐죠? 그럼 봐봐요. 얘는 현재 원래 규격은 한타스에 12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제 가지고 있는 6이거든. 그럼 내가 얼마 가지고 있어? 이거의 절반인 0.5몰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요. 원래 규격이 한타스에 1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1이야. 그럼 이건 뭐야? 1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몰수비를 보게 되면 이게 0.5 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0.5 대 1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대 2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모여서 볼펜 한 자루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볼펜 한 자루의 구성 비율이가 1대 2라는 거니까 본체 하나에 뚜껑 두 개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가죠? C가 하나 있을 때 C가 본체라고 했을 때 본체 하나 있을 때 뚜껑은 두 개 달렸다. 그게 H잖아. 그러니까 분자 하나당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를 보게 되면 1분자당 볼펜 하나당 총 6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본체 하나당 뚜껑이 2개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총 6개. 그럼 어떻게 돼? 본체 2개에 뚜껑이 4개 달려 있어야 되죠. 여기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2, 자,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C의 2, H4가 되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비율을 나눠줘도 뚜껑 하나 대 본체 하나 대 뚜껑 2개. 그거 만족하면서 그 다음에 본체 여기 보면 1분자당 원자수 총 6개. 그래서 본체가 2개에다가 뚜껑 4개 더해주면 6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C2H4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나도 한번 구해볼게요. 나의 비율은 요겁니다. 그러면 C 대 H의 비율이 9 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C라는 것은 규격상 한타스에 12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현재 내가 9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얼마가 된다? 이거는 그렇지 4분의 3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걸 왜 이퀄로 썼어? 자, 요거를 4분의 3몰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수소는 똑같이 1몰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몰수비를 따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몰수비를 따지면 3 대 4가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구성비는 본체 3개에 뚜껑 4개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가 세트가 되는데 나를 보게 되면 7개죠. 그러면 3개랑 4개 합쳐지면 7개 그대로죠. 그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나는 C3H4가 된다. 자, 다를 한번 볼게요. C 대 H의 비율이 뭐였냐면 4 대 1이에요. 4 대 1입니다. C라는 건 원래 규격 사이즈로 12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4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돼? 한 개를 온전히 못 가지고 있고 그렇죠? 한 타스를 제대로 못 싸우고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타스만 3분의 1몰 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는 마찬가지로 현재 1이니까 1대 1이니까 여기 1분의 1이니까 1몰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을 따지게 되면 얘들의 구성비를 보면 1대 3입니다. 얘 하나일 때 얘는 3개가 돼야 되겠죠. 3분의 1대 1이니까 그럼 얘 하나당 H는 3개다. 근데 달을 보게 되면 8개가 돼야 되죠. 그 2개 합쳐보면 4개밖에 안 되죠. 이런 녀석들이 2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C2H6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도 한번 볼게요. C 대 H의 비율이 여기서 우리가 6대 1로 구해놨어요. 그렇다면 규격 사이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몰을 갖고 있고 C는 2분의 1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수소는 마찬가지로 1몰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개수비 몰이라는 건 개수예요. 얘 하나당 얘 2개거든요. 얘 하나당 2개가 결합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체 하나당 뚜껑 2개. 그럼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 C1 안 쓰고 H2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를 보게 되면 총 9개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총 3개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개가 3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체 3개에 뚜껑은 6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C3, H6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의 조성, 화합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가와 다는 각각 NO, N2O, N2O3 중 하나고요. 화합물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N의 질량을 해서 N이 딱 하나일 때 0.7일 때 나머지에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나다의 화학식을 얘가 이제 가가 뭐고 나가 뭐고 다가 뭐냐 이걸 체크해 보라는 건데 잘 보세요. N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NO하고 N2O, N2O3가 있을 때 우선 N 한 개당
얘들이 O가 얼만큼 결합되어 있느냐. 우선 NO 같은 경우는 N 하나당 O도 한 개죠. 그렇죠? 그런데 N2O는 N 두 개당 O가 하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N 하나당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O가 절반, 2분의 1개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N2O3를 보게 되면 N 두 개당 O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N 하나당을 보게 되면 O가 어떻게? 2분의 3개 결합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럼 N 하나당 봤을 때 O가 제일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 녀석이에요. 2분의 3개. 응? 이 녀석. 그 다음에 N이 제일 적게 결합되어 있는 게 N2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화합했을 때 계속 N 하나당 O가 많이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질량은 많아질 거예요. 이 화합된 물질의 질량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결합된 이 녀석 가가 N2O3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 N2O3 그다음 두 번째 걸린 거는 N 하나당 O가 한 개 걸려 있는 NO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하나당 O가 제일 적게 결합되어 있는 2분의 1개 결합된 이 다가 요게 N2O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의 화학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2번 볼게요. 다에서 O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O의 질량. 그럼 잘 봐봐요. 여기서는 N의 질량은 있지만 이게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O의 질량을 몰라요. 근데 요 나를 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N이 0.7 있을 때 전체 화합물이 1.5라고. 자, N의 질량과 O의 질량을 합치면 1.5가 돼야 되는데 여기 문제대로 하면 N의 질량이 0.7일 때 얘가 1.5가 되려면 O는 얼마가 돼야 되냐? 0.8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O 하나당 0.8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N2O는 어떻게 결합되냐면 N2O라는 것은 N이 두 개니까 0.7에다가 두 개, 그러니까 1.4에다가 그 다음에 5라는 거 하나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0.8을 더해서 2.2가 돼야 되겠죠. 그쵸? 2.2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1.4와 0.8의 그 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N이 0.7로 하나 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지금 얘네들의 조성으로 얘네들은 이런 결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1.4일 때 0.8이죠. 1.4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7일 때가 얼마냐 이걸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0.7이라면 얘도 절반이 돼야 되고 얼마? 0.4가 결합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1이 돼야 됩니다. 1.1. 그렇죠? 그래서 이 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서 A는 1.1이 돼야 되는 거고 이때 O의 질량은 얼마? 0.4가 결합해야 되는 거죠. 됐죠? A는 1.1 전체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우선은 여기서 한 번 더 끊고 이게 원래 화학원이 여러분들 초반이 조금 양이 많아요. 초반만 잘 넘기면 되니까 좀 힘내기 바라겠고요. 선생님도 막 목이 다 쉬었습니다.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어떤 선생님도 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 이제 3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해 보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